안녕하세요. 뻘정소의 뻘짓입니다. 이번에도 알리익스프레스 특가 준비해봤습니다. 11월 11일이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처럼 중국에서는 광군제라고 쇼핑 행사 엄청 하는 기간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알리도 행사 이것저것 하더라고요. 이번 행사는 11월 11일 오후 5시부터 18일 오후 4시 59분까지 진행하고 공통으로 20불 이상 구매 시 4불 할인, 최대 20불, 각종 페이나 카드사 제휴해서 최대 15불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배너 확인하시고요. 아니 근데 알리가 국내 배송도 이제 하는 거 아세요? K-에비뉴라고 있던데 한국에서 한국 택배로 발송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오픈마켓이랑 비슷한데 이제 알리 할인이 되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럼 제가 선택한 제품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인원 맥세이프 큐브 충전기인데요. 이미 유명한 제품이고 앵커 거예요. 메이드 포 워치, 메이드 포 맥세이프, 애플 인증 다 받은 거고 워치 고속 충전도 된대요. 일단 디자인 굉장히 귀엽죠? 진짜 큐브 형태로 되어 있고 왼쪽 쑥 누르면 이렇게 워치 충전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게 요거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그렇게 고급스럽진 않아. 위는 맥세이프 지원하는 무선 충전, 그리고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고 이 뒤에는 에어팟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인원인 거고요. 실제로 충전해보면 워치, 에어팟, 스마트폰까지 이렇게 딱 달라붙고요. 전면 각도가 살짝 아쉽긴 한데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바닥에 닿을 거고, 안 닿으려면 큐브를 키워야 되는데 뭐 그럼 휴대성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저는 핸드폰은 그냥 유선 충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위에 에어팟, 옆에 워치 충전, 이렇게만 써도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워치는 일반 모델은 좀 여유롭고 울트라 모델은 딱 맞게 충전이 돼요. 참고로 삼성 쓰시는 분들은 뭐 이어폰이나 뭐 맥세이프 케이스 같은 거 쓰면 충전 다 되는데 워치는 극이 달라가지고 충전이 안 됩니다. 뒤에 C타입으로 전원을 받고요. 이게 하나 아쉬운 게 기본으로 주는 어댑터가 미국 플러그예요. 물론 이제 EU 플러그로 이제 변환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주긴 하는데 그냥 국내에서 35W 이상 나가는 PD 충전기 하나 구매하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특이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냥 에어팟 충전용으로 쓰시면 돼요. 일단 폼이 나고 디자인 깔끔하고요. 이 구매 가격에 MFI 인증받은 3인원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총 200대를 준비했고요. 세일가 110불 하던 게 자동 할인으로 마이너스 16불, 스토어 할인 코드 앵커 KRHYH 입력하면 추가 할인, 특별 코드 BSL01 한 번 더 입력하면 추가 할인, 여기에 페이 할인까지 먹이면 60불 중후반대로 구매가 가능해요. 두 번째로 보조 배터리인데요. 얘도 아까 그 앵커에서 나온 거예요. 얘의 특징, 단일 출력 140W를 지원합니다. 맥북 포함해서 PD 충전 받는 요즘 노트북들 싹 다 충전이 가능하고 이게 좀 고가거든요. 원래 10만원 후반대예요. 왜 이렇게 비싸냐? 시중에 140W 출력되는 보조 배터리 이미 있긴 한데 걔네들 대부분은 충전하다가 발열 때문에 그냥 중간에 꺼져요. 얘도 열이 아예 없진 않은데 방열에 나름 신경 썼고 출력이 끝까지 저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출력뿐만 아니라 입력도 140W까지 받기 때문에 24,000mAh짜리인데 52분이면 완충이 된다고 해요. 지금 보면 진짜 140W 수준으로 충전이 되고 있죠. 시나리오별 출력 보면 포트가 3개인데 단일 최대 140W, C타입 둘 다 쓰면 2개 합쳐서 140W가 나가고 여기에 A타입까지 붙이면 2개 합쳐서 100W까지 나가고요. 86W시라서 기내 들고 탈 수도 있고 무엇보다 화면이 달려 있잖아요. 와트가 실시간으로 떠서 편안하고요. 이런 게 또 남심을 자극하죠. 심지어 이게 입력하면서 출력이 돼. 지금 보시면 100W 가량으로 충전을 하고 있죠. 93W 정도. 여기에서 출력을 시켜보자. 노트북 같은 거 충전. 오, 색깔이 다르죠? 출력 나가는 거는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고요. 단일로 출력했을 때보다 조금 출력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 준수하죠. 여기서 입력하고 있는 걸 빼면 현재 남은 배터리 용량으로 이 속도로 몇 분 정도 충전할 수 있는지 뜨고요. 측면에 버튼이 있는데 얘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통계가 뜬다. 뭐 온도나 배터리 사이클 이런 게 나오고, 그리고 자이로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렇게 위아래도 바뀐다? 디테일 좋죠? 타입 A 출력이 최대 18W이기 때문에 타입 A 고출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좀 아쉽지만 크기도 작고 일반적으로 쓰기 괜찮아요. 무게도 630g으로 용량 대비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150대를 가져왔고요. 세일가 106불 하던 게 자동 할인으로 마이너스 16불. 상세 페이지에서 쿠폰 다운하시면 1불 더 깎아드리고요. 할인 코드 BSL02 입력하시면 17불 더 까드립니다. 최대 할인은 72불까지 가요. 다음은 태블릿을 가져왔는데 가격대별로 10만원, 20만원대 초반, 30만원대 초반이에요. 왼쪽부터 레노버 P12, P11 프로 Y702세대입니다. 스펙은 P12가 좀 떨어지고 이제 P11 프로 Y702세대 순이고요. 우선 P12부터 보면 10.6인치 디스플레이. 이런 염가형은 그 시야각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요 정도면 시야각 좋아요. 요거 디스플레이는 괜찮은 거 썼더라고. 해상도도 2000 x 1200으로 FHD 이상은 나와주고 베젤도 요만하면 괜찮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딱 10만원 정도 해요. 방글화 하시면 이제 뭐 메뉴나 이런 것들은 영어로 나오긴 하지만 로컬 설정으로 앱에서 이제 한국어로 지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 한국어로 뜨고요. 플레이 스토어도 당연히 잘 되고.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렉이 좀 있습니다. 상단 톡을 내리는데도 렉이 좀 느껴지죠. 근데 뭐 웹서핑이나 이런 거 이렇게 나름 참고 할만 하기 때문에 물론 가격을 생각해야 되는데 AP가 스냅드래곤 680이라서 얘 성능 자체가 좀 별로예요. 뭐 요 정도는 조금 참고 쓰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게 대부분 영상 머신용으로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튜브 속도만 제대로 나오면 된다. 근데 정작 유튜브는 나쁘지 않아. 봐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앱 같은 거 다 끄고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이런 거 딱 하나만 틀었을 때는 괜찮더라고. 재생 같은 것도 해보면 이렇게 바로 재생이 되고 옮기는 것도 빠르지? 괜찮더라고요. 소리도 시장이 반발한 데 대해선 비판을 수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야, 정치 얘기 나온다. 자, 저렴할 일 없습니다. 그냥 뉴스 아무거나 뜬 거예요. 넷플릭스도 한번 보면 얘도 괜찮아. 보시면 이렇게 포스터 뜨는 속도 요 정도 나오고요. 한번 재생 한번 해볼까? 이 재생 누르면 속도가 로딩 요 정도. 괜찮죠? 그러니까 진짜 그 침대에 거치해두고 대충 흘겨드리면서 핸드폰하고 요런 용도로 딱이에요. 가격이 일단 저렴하니까 뭐 생각보다 태블릿을 많이 활용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뭐 10만원인데 그냥 서브로 막 쓰면 되지. 그래서 원래 116불인 걸 상세 페이지에서 쿠폰 다운로드 하시고요. BSL05 입력하시면 22불 깎아드려서 82불. 여기에 카드 할인으로 최저 72불까지 갑니다. 다음은 P11 프로 2022인데 P12보다 숫자가 낮다고 안 좋은 거 아니고요. 훨씬 좋습니다. 일단 화면이 아까보다 더 크죠. 11.2인치고요. 2560x1536 해상도라서 QHD보다 살짝 커요. 이건 설명할 게 별로 없는데 성능이나 이런 건 이제 마지막에 비교를 해드릴게요. 디스플레이가 OLED예요. OLED 특징 아시죠? 리얼 블랙. 그래서 뭐 영상 컨텐츠 같은 거 감상하기 아주 최적화됐다. 스냅드래곤 870에 8GB 램이라서 웬만한 작업, 게임까지 다 커버가 되고요. 레노버 Z6에 15까지 올라오면 방글화 했을 때 이렇게 설정창에 거의 다 한국어로 떠요. 요게 뭐 한두 개 정도 번역이 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레노버 인터페이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런처 깔아둔 건데 스마트 런처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무료로도 이제 일부 기능 빼면 쓰실 수 있고 이게 태블릿에도 UI가 다 최적화돼 있어요. 뭐 이중 광고 이런 거 아니고요. 앱 숨기기도 이렇게 지원하니까 보기 싫은 중국 앱들 다 제거할 수 있고 제가 실제로 런처가 구린 해외폰들은 요걸로 다 쓰고 있어요. 평생 라이선스가 2만원이라서 좀 비싸긴 합니다. 어쨌든 구글 플레이 당연히 다 되고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태블릿들 모두 와이드바이드 L1 지원되고요. 워낙 빠릿빠릿해가지고 뭐 딱히 설명드릴 게 없어요. 스피커도 당연히 좋고요. 가격은 얼마냐? 225불인 걸 상세 페이지에서 쿠폰 다운받으시고요. 코드에서 BSL06 입력하시면 175불. 카드 할인까지 하면 160불 정도 나와요. 이제 150불 넘는 거는 구매가에 10% 관세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알아서 연락 올 겁니다. 다음은 레노버 Y702세대인데 8인치예요. 되게 작죠? 이걸 뭘 할 때 쓰냐? 뭐 가지고 다니는 용? 그것도 좋아요. 얘는 OLED들이 아니긴 한데 화면 품질 자체는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보다 한 손에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두 손으로 들어도
요 정도 크기. 그래서 게이밍용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얘는 리전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레노버의 게이밍 브랜드입니다. 얘도 ZUI15에 이제 반거를 하시면 한글 지원 거의 완벽하고요. 스냅 8 플러스 젠 1에 12GB 램이 탑재됐기 때문에 성능도 훌륭해요. 이런 웹서핑 같은 거 보면 눌렀을 때 어우 바로바로 뜨고 어우 시원해. 아니 근데 지금 젠2가 최신이잖아요. 그럼 별로인 거 아니야? 자, 그래프 나갑니다. 일단 CPU 성능이 긱벤치 6인데 앞에 나왔던 태블릿들도 다 있어요. P12 얘는 헬리오 G99보다도 낮은 성능이고요. P11 프로 2022는 성능 괜찮죠? Y700 2세대로 가보면 갤럭시 S23과 큰 차이가 안 납니다. Y700 2세대가 CPU도 잘 나오더라고요. GPU 성능으로 가보면 일단 P11 프로 2022에요. 1200점 정도를 보여주고 Y700 1세대를 가져와 보면 이 정도. 같은 AP라서 이제 성능이 비슷한 거고요. 태블릿은 방열에 유리해서 성능 유지가 잘 되는 편이죠. 자, 그럼 Y700 2세대는 어떠냐? 성능이 1세대 대비 1.5배가 됐습니다. 게이밍에 훨씬 좋겠죠? 여기에 S23을 가져와 보면 1회차 피크 성능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스마트폰이라 방열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보니까 지속 성능에서는 비슷해졌습니다. 즉 게임을 15분 정도 하면 S23 같은 최신 AP랑 성능이 똑같아져요. 그래서 게이밍 태블릿으로 인기가 많은 거고요. 측면에 여기 C타입 포트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밑에도 있어요. 뭐 두 개 동시에 충전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잡고 게임할 때 여기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아래로 충전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배터리 충전 말고 바로 전력이 공급되는 바이패스 모드도 있고요. 실제로 게임하기에도 좋고 작고 가볍다 보니까 들고 다니기도 좋고요. 뭐 영상용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고요. 이게 1세대보다 안 좋아진 게 딱 하나 있는데 원래 여기 토글키가 있었거든요. 그 아이폰 무음 모드 바꾸는 것처럼. 근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긴 합니다. 얘는 200대 한정 322불인 걸 BSL 07 코드 입력하시면 248불이 나오고요. 여기서 카드 추가 할인으로 10불 정도 더 까드립니다. 얘도 관세 미포함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모든 태블릿들 7일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다음은 로지텍 G304 무선 게이밍 마우스인데요. 아직도 무선 마우스 안 쓰시는 분들 없으시죠? 유선이랑 지연 차이도 거의 없고 손도 없어서 더 자유로우니까 요즘은 프로게이머들도 대부분 무선 마우스를 사용합니다. 로지텍 G102와 같이 대중적인 좌우 대칭 쉘이고요. 요런 게 이제 호불호가 안 타죠. 디자인도 깔끔하고 측면에 버튼 2개 있고요. 배터리는 AA 타입으로 작동하는데 요거 안 쓰면 이제 절전 모드로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꽤 오래 가고 무게는 배터리 제외 75g인데 좀 더 가볍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제 AAA 배터리를 AA로 변환해주는 어댑터가 있거든요. 요런 거 사용하시면 굉장히 가볍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90g 밖에 안 되죠? 참고로 로지텍 게이밍 허브 까셔서 제품 뜨면 정상이에요. 얘는 300대 한정으로 원래 23달러인 걸 BSL 03 입력 시 6불 할인해 드려서 17.5달러에 제대로 된 입문용 무선 게이밍 마우스 체험이 가능해요. 7일 배송입니다. 다음은 제우스랩 16인치 포터블 모니터인데요. QHD의 16대 10 제가 딱 좋아하는 비율이죠. 워낙 많이 알려진 제우스랩 P16K 모델이고요. 120Hz라서 보통 요런 거 닌텐도 스위치나 다른 게임 콘솔 같은 거 연결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아주 충분합니다. 베젤도 굉장히 얇고 요거 추노마크라고 하던데 요 정도면 뭐 그렇게 눈에 띄지 않지 않나? 패널도 직접 측정을 해보니 sRGB 100%, DCI-P3 97%의 상급 패널이 들어갔고 최대 밝기는 400니트, 보통 노트북 밝기가 300니트 하니까 그거보다 좀 더 밝다고 보시면 돼요. 내장 스피커가 있어서 기대는 하시면 안 되지만 소리가 나오긴 하고요. C2C 연결도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 전원 없이도 화면 출력이 되는데 근데 이건 뭐 노트북마다 다르기도 하고 전력이 부족해서인지 이렇게 연결하면 최대 밝기가 좀 깎입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포트가 미니 HDMI라는 점인데요. 기본적으로 미니 HDMI to HDMI 선을 주기 때문에 뭐 그걸 이용하시거나 젠더 같은 걸 팔거든요. 그럼 집에 있는 HDMI 케이블로도 이용이 가능할 거예요. 배사도 되기 때문에 저처럼 보조 모니터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럼 얼마냐? 원래 121불 하던 게 자동 할인으로 마이너스 4불, 코드 BSL 04 입력하시면 28불 더 깎아드려서
그래서 여기서 페이류 할인까지 가면 70불 초반까지 가요. 포터블 모니터 아직 집에 없으시면 이번에 하나 구비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라이젠 5 5600H가 들어간 미니 PC인데요. 지난번에 인텔 M100 계열 제품들 소개해 드렸잖아요. 성능충인 저한테는 약간 아쉬워서 좀 더 좋은 걸로 가져왔어요. 젠3 기반 6코어 12스레드 CPU고요. 이것만 들어도 아시는 분들은 성능 괜찮겠는데 하실 겁니다. 크기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오는 정도의 크기고, 포트 보여드리면 USB 3.0 포트 2개 전면에 있고요. 측면에 하나 없고, 후면에 이렇게 HDMI 2개, 랜, 그리고 USB 3.0 포트 있고요. USB-C 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DC 포트가 있는데, 요거는 DC를 통해서만 충전을 해야 돼요. 여기 C타입으로 전원 공급이 안 됩니다. 요게 좀 아쉽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 로고 같은 것도 없고, 이렇게 상단이 유광으로 되어 있다는 점 말고는 뭐 그렇게 특이한 부분은 없어요. 시네벤치 R23으로 풀르듯이 피크 42W에 3.4기가 80도를 유지하다가 7분 정도 지나면 35W까지 내려가고요. 여기선 3.2기가에 75도가 나옵니다. 미니 PC인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아요. 점수는 7962점으로 라이젠 5 5600 데스크톱 CPU보다 20% 낮은 성능, 라이젠 5 3600이랑 엇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웹서핑 정도는 뭐 날아다니겠죠. 그만큼 팬 소음은 좀 있는 편이긴 합니다.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괜찮은데 부하가 생기면 노트북처럼 RPM이 올라가요.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부 구성이 보이고요. 여기 반대편에 이제 CPU가 달려 있는 거죠. 측면 육각 나사를 빼면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이 포트가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건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는 CPU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뗐습니다. 전반적으로 구리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한쪽을 보면 이렇게 이제 히트 파이프가 나오는데, 좀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두 개의 구리 히트 파이프가 연결된 구조고요. 뭐 그래도 그렇게까지 뛰어난 솔루션은 아니긴 해요. 그래도 팬 크기 자체는 커가지고 쿨링이 나름대로 되는 것 같은데, 야, 요게 M100에 들어갔으면 진짜 괜찮았을 것 같은데. 뒷판 레이아웃도 보면 YMTC 512기가짜리 PCI 4.0 SSD가 들어가 있고요. YMTC는 중국 내에서 유명하기도 하고, 얘는 또 속도도 빨라가지고 그대로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윈도우 포함이에요. SSD 슬롯이 하나 더 있는데 흔치 않은 2242 규격이라 더 짧은 2230은 국내에도 몇 개 있거든요. 알리에서 어댑터 구매하셔서 장착하셔야 될 것 같고, 램 슬롯은 2개인데 기본으로 마이크론이 16기가 하나만 장착이 되어 있어요. 3200짜리고요. 듀얼 채널로 사용을 하면 내장 그래픽 성능이 더 오를 텐데, 간단하게 점수로만 말씀드리면 800점에서 1100점대로 36% 증가했으니까 이걸로 캐주얼 게임 하시려는 분들은 노트북 16기가 3200메가짜리로 하나 추가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웬만하면 그냥 이것도 안 열어보실 테니까 저도 이대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게임 테스트 결과 보여드리면, 먼저 FHD 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싱글 채널이기 때문에 듀얼 채널로 사용하시면 성능이 1.5배 정도는 오를 거예요. 싱글 상태에서도 매우 높음의 합의 1% 프레임도 60프레임을 방어해주긴 하지만요. 발로란트도 해봤는데 이게 미세한 스터터링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할만한 수준이긴 하고요. 모두 낮음 옵션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60프레임 정도는 방어해주긴 해요. 오버워치도 해보면 낮음 옵션의 스케일 100%거든요. 싱글 채널에서도 평균 60프레임 정도는 보여줍니다.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죠? 이걸로 오버워치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캐주얼 게임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가격이 얼마냐? 150대 한정 237불에서 파이어벳 MN56H 입력 시 12불 할인, 특별코드 BSL08 입력 시 45불 더 할인해 드리고요. 페이류 할인까지 한다면 160불대, 관세 포함해서 20만원 초반대 성능 괜찮은 미니 PC 하나 들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알리가 럭키박스를 하더라고요. 가격은 2,000원이고 계정당 1회 구매에 8만 개 한정, 총 11억 상당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그 완전 비싼 거 말고는 생활용품 위주라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 저도 구매할 거니까 쇼츠로 한번 결과 올려볼게요. 자, 마침 딱 필요하신 분이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시청 감사하고 그럼 다시 봅시다.